안녕하십니까. 실리콘투 발표할 리서치 2팀 오유빈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입니다. 실리콘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PA 부문, CA 부문, 풀필먼트 부문입니다. PA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CA는 도매 플랫폼을 통해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판매합니다. 풀필먼트는 국내 K-뷰티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을 도맡아 해주는 운영대행, 물류대행, 올인원 유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사업 소개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실리콘투는 이 사업을 통해 브랜드와 글로벌 시장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제품만 있으면 언제든지 글로벌로 진출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695% 성장한 모습입니다. 화장품 유통업에서 당사가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면 수출국가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신규 판로들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또한 기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요 국가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성장세가 폭발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570개가 넘는 브랜드들이 당사와 협업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또한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 당사의 브랜드 소식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통업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력과 운송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사의 뛰어난 재고 관리력으로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바로 매출이 나오는 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지사가 있는 해외는 해상 물류 운송을 하고 지사가 없는 해외는 항공 운송을 합니다. 다양한 국가에 지사가 설립되면서 점차 운송비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산업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뷰티 전자상거래 시장은 CAGR 10.3%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전성기는 하이엔드 브랜드보다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대가 저렴하며 트렌디한 요소가 결합된 인디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는 MZ세대와 젠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미디어 인플루언서,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K-뷰티 성장세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유럽, 중동이한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디 브랜드들이 왜 직접 해외로 유통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국별 통관 절차가 복잡하며 나라별 다른 유통 전략, 마케팅, CS 절차 등 복잡한 것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직접 유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포인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 시장의 개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주요 뷰티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룩판타스틱에 접속해보면 한국 화장품이 주요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영에서 방한 관광객 매출 상승률 상위 4개국 중에 두 나라가 유럽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 화장품에 대한 뜨거운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유럽 화장품 시장은 각각의 브랜드들의 개별 스토어에만 의존했다면 최근 오프라인 드럭 스토어가 하나둘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급량은 4%에서 6% 수준으로 업사이드는 충분합니다. 지난 2024년 영국 지사가 개설되며 전 동기 대비 1200% 이상 유럽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기존보다 3배 이상 확장된 물류센터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실리콘투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향 수출의 업사이드입니다. 미국 전역에 존재하는 수요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물량의 8배 수용 가능한 물류 창고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미주 전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가능하게 해 올해 미국 향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매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더 큰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화장품 구매처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이 85%에 달합니다. 세포라의 유통을 시작했으며 중소형 스토어 그리고 자체 매장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2025년 실리콘투의 성장 동력은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관세 리스크가 아닌 관세 수혜입니다. 미국 내 중국 수입 화장품의 경우 지난 2018년 중국 관세 시행 후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 19년도 관세 인상 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이 자체 생산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며 수입품 중 22%를 한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타 경쟁국들은 관세로 인해 하락 추세를 전망하는 반면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한국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뚫을 수 없는 거대 장벽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인디 브랜드들은 혼자 해외로 유통하지 못합니다. 다른 유통망과 협업할 경우 비용적 부담이 크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들은 실리콘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화장품 수출액과 실리콘투 매출액은 비례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투 매출액 또한 동반 성장할 전망입니다. 리스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수출 중심의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나 유로 관련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달러가 강세라 수혜이지만 달러 가치가 안정화된다면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부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매출액의 경우 주요 나라별로 산출하였습니다. 미국은 세포라 입점 8배 물류 창고 확대로 YOY 100% 상승을 주었고 유럽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YOY 200% 주었습니다. 중동의 경우 두바이 지사가 설립되었으며 초기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YOY 300% 주었습니다. 기타국의 경우 3개년 CAGR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 매출 원가의 경우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66% 주었습니다. 25년 판관비의 경우 추세적으로 수렴하는 퍼센트, 운송비, 인건비 각각 2%, 3.5% 설정하였습니다. 26년의 경우 미국 내 인디 브랜드의 수혜가 지속될 전망으로 YOY 80% 주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미국향 수출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YOY 80% 주었습니다. 중동의 경우 원활한 성장세를 예상하며 YOY 100% 주었습니다. 매출 원가와 판관비의 경우 25년과 동일한 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타겟 프라이스 52,330원으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26년 타겟 프라이스 96,710원으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